제가 두 번째 이 강연을 하게 된 이유는 저도 나름대로의 뭔가 비전이 있고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오늘 오셨는데, 어, 어, 얼굴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제가 이제 나름대로의 뭔가 비전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주변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생각? 저걸로 돈 벌려고? 진짜 철없는 애 아니야? 돈? 저것 알고 보면 자나깨야, 자나깨. 어, 뭔 돈이야, 돈은. 어, 왕수디는, 왕수디가 돈을 생각한다면, 너무 실망인걸? 완전 자본주의의 노예네죠. 네. 돈 욕심 전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집에서 이제 강연 영상 찍을 때도 얘기했던 거지만, 계속 얘기했어요. 돈 욕심은 없습니다. 사람 욕심이 있을 뿐이죠. 돈 욕심은 없고, 사람 욕심만 있다. 근데 그 사람 욕심이 내가 강연을 해가지고 왕수띠 사단 100만 대군 양성하기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강연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걸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소통하자. 나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걸로 인해서 그걸 소통을 하게 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강연을 기획한 거예요. 지금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 죽네 마네 사네 마네 병드네 마네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 그래 이 사람들이랑 한번 소통하고 얘기 한번 해보자. 이런 걸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이런 걸로 해서 강연을 시작했던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요즘은 이제 진정한 나, 온전한 나로 살아가도록 이들에게 뭔가 붐업을 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어렵게 나도 살고 저 사람들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 일이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왕수디가 돈 욕심을 가지고 방송을 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안 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게임은 겁나게 못하고 진짜 먹방을 이렇게 여기 한상 같은 먹방을 헤쳐먹었거나 어디 별풍선 같은 거 이제 막 1000개 이상 받으면 매운 소스 들이붓기 이런 걸 했겠죠. 못하는 걸 하겠죠, 이제. 야, 내가 5,000개 줄 테니까 한강에 뛰어들어 봐. 5,000개 받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님! 이러면서 했겠죠. 그건 돈의 노예가 되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돈에 매이고 싶지도 않고, 돈의 욕심 갖고 싶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딱 하면은 아마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주제는 알고 하는 거냐? 네 주제는 알아? 응? 응? 네 주제를 알아. 네 주제를 네가 뭔 강연을 이러면서 구독자도 없어. 네 밀어주는 놈도 없는데 뭔 강연이야.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을 들으면서 어쩌라고 이씨 그냥 주댕아리를 그냥 뻗어볼라 이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솔직히 이 말에 좀 약간 좌절이 되었어요. 어. 우리 모든 그 전반적인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뭐 어떤 일을 하면서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일을 하면서 모든 기반이 다 다져지고 기본적인 자재가 있고 일종의 집을 짓는 것처럼 땅이 완전히 다 다져져 있고 집 뼈대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런 기반이 다져져야 네가 뭘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뭐 별 이상한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네가 강연을 하려면은 뭐 사회적인 명성이 있어야지. 뭐 네가 오은영 박사님처럼 뭐 박사를 따든가 뭐 응? 네가 유명한 강사처럼 뭐 이렇게 주댕아리 입담이 좋던가 뭐 뭔가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제가 이런 얘기를 그 여기에서 살짝 그래. 그 약간 살짝 동감이 가요. 나도 모르게 살짝 빨려 들어가려고. 이 사회적인 명성이 있어야지. 이 전문적인 분야를 네가 딱 전문적인 걸 해야지. 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를 알려야지. 어떻게 알려? 뭐 네가 책을 쓰든가 네가 방송을 나가는 여기에서 약간 밀리는 가는 거예요. 책을 써? 방송을? 지금 내가 어? 책은 쓸 수 있어. 어차피 집에 페이스북에 글 써놓은 게 많거든요. 어, 지금 내 사랑 같은데 원고만 지금 한 300장 있어요. 낼 수 있어 충분히. 방송? 내가 뭐 KBS 방송국 문 두드려 나 좀 출연시켜주세요. 아침마당 너무 사랑해요. 이래야 되냐? 여기에서 살짝 이 말에서 약간 밀려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강연을 하려면 뭐 마이크도 잘 이런 걸로 안 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요 촬영 장비도 막, 이 카메라 한 대로 되겠냐. 막 카메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지. TV 강연처럼 하려면은 막 장비가 막 여러 대 있어야 되고, 너를 쏴주는 조명도 막 쫙 해줘야 돼. 투자를 해, 투자를. 그래서 어느 정도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 다 갖춰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운다거나 어떠한 어떠한 순서로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서 천천히 그 일을 실행하면서 내 결과물을 낼 때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어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기초적인 면들이 다져져 있지 않고 바로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봐요. 이런 거를 우리는 그런 상황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 맨 땅에 헤딩한다 이러잖아요. 여기에서 더 급발진하는 사람들은 번갯불에 콩 꺼먹는 인간이다 얘기하고 맨 땅에 헤딩하는 거를 되게 허투루 봐요. 왜 헛짓거리를 하지? 맨 땅에 헤딩을 구체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날아오는 공도 없는데 어떻게 헤딩을 지금 뭔가 갖춰져 있는 것도 없는데 뭐 강연을 하면서 뭐 사람도 없어 뭐 네가 뭐 가지고 있는 뭐 학문적인 그런 게 입지가 없어 뭐 입지도 없어 그리고 네가 전문적으로 말하는 것도 없어 네 그냥 쫑알쫑알 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강연이란 이름 씌고 네 넋두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자꾸 내가
세상을 잘못 태어났나? 내가 세상을 잘못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뭔가 보이는 그 외면을 자꾸 따지니까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뭐 학문적인 입지를 뭐 이제 이거 약간 반박할 거리가 생기긴 했어요. 뭐 너는 너가 어느 정도 학문적인 입지가 있어요. 어쩌라고 곧 있으면 석사 하겠다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것도 이제 뭔가 반론거리가 이제 약간 생기긴 해요. 그리고 네가 어느 정도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 나 전문 분야 찾았어. 나 상담인데 나 자존감 가르칠 거야. 그래서 너를 믿을 게 있어야지. 뭐 유명 강사들처럼 뭐 책을 썼냐, 뭐 방송을 하길 하냐, 그런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내가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 같고, 아, 왕수디 강연 괜히 했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뭔가 확신이 드는 건 있다면은, 확신이 하나 드는 게 있다면은, 분명히 뭔가 나중에 뭔 일이 생길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뭔 일은 뭐 제가 뭐 이렇게 여기 있다가 갑자기 뭐 반짝 막 이렇게 확 떠가지고 뭐 은팔찌를 차고 뭐 이제 사회면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뭔가 어 일이 뭔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뭔가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내 얘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음,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들이 위로하면서 주변에서 이것을 이제 공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그거 하나만을 믿고 오는 거죠. 내가 가령 공부를 한다거나 과제를 한다거나 뭐 크고 작은 일들을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뭐 네가 되겠냐 안 되겠냐 야 너는 하지마 이런다거나 아니면 내가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았을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그로 인해서 나를 좌절에 빠뜨릴 때에 내가 생각하는 뭔가 확신 그걸 믿고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이시라. 밀어붙이라고 해서 막 갑자기 뭐 어디 불도저 갖고 와가지고 밀어붙이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밀어내라 말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왕수디 씨는 강연을 왜 하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질문의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강연할 생각은 없었어요. 처음에 강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유튜브가 있는 것도 그냥 내가 원하는 일 하면서 내가 숨통을 좀 틀 곳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유튜브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어야지 뭐 하고 살 거야? 어떻게 할래?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문득 생각했던 질문이 그거였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와 그때 당시 하고 있었던 상담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가 나한테 과연 좋은 일인가? 그리고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인가? 라는 질문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왕수리 TV 이 상담이 지금 나한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정도로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질문을 이제 대답을 하자면은
저는 이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나도 좋고 그 사람 상대방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 이제 댓글을 보게 되잖아요. 댓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왕수디 씨 영상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왕수디 씨의 영상을 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나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 좀 규정이라면 안 되지만 저도 좀 약간 위로를 받았었어요. 왕수디의 얘기가 너무 공감되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 나도 좋고 이러한 생각에 그래 이걸 해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저는 글쎄요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대답을 했었어요. 상담을 하면서 뭐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뭐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상담을 못했다고 얼마나 막 혼도 나고 그러면 업무에서도 업무 배제당하고 굉장히 좀 약간 뭔가 안 좋은 일들을 좀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상담에 좀 소질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상담이라는 공간에만 들어가면 내가 너무 숨이 막혀. 그래서 그리고 상담하면서 너무 전문이라는 말, 너는 사람이 아니야 전문이라는 말 들으면서 너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상담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유튜브만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 유튜버예요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 반응이 지금도 좀 안 좋아요. 유튜버야 하니까 저런 한심한 새끼. 저걸로 돈 벌려고 하는 부정직한 새끼. 사람이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죠. 유튜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다가 강연을 해보자라 해가지고 강연이 된 거예요. 유튜브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강연을 하게 되었고, 이 강연을 통해서 저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나의 이야기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강연을 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강연이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저한테는. 네. 강연이란 말이 저한테는 아직도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저는 강연하면서 전문적인 말을 쓰진 않거든요. 뭐 제가 뭐 역전이 전이 뭐 정신분석 이론 뭐 이런 인간중심 안 쓰잖아요. 강연이란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강연이란 말보다 저는 대화라는 말, 소통이라는 말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강연이라는 말 쓰는 이유는 대체할 용어가 없거든요. 뭐 이거를 뭐 모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가벼워 보이고 뭐 그냥 사교 모임 같이 느껴지고 그 만남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강연이라고 퉁치자해서 강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공감받고 위로받고 응원 받으면서 좀 강연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뭐가 급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뭐 당장에 돈이 벌리겠니? 당장에 사람 모이니? 한심하다 한심해. 본업을 해가지고 좀 같이 부업을 하면서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생각머리가 없니? 라고 제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직업을 가져야지. 회사를 들어가야지. 직장을 가져야지. 예. 직업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직업이 강사. 직업 있는 사람한테 직업까지라는 얘기가 얼마나 적은지 아실 거예요. 네. 얼마나 가혹한지 아실 거예요. 이거를 날 2번 죽이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질문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당장 돈이 벌리냐, 안 벌리냐. 당장은 돈이 당연히 안 벌리죠. 여러분, 제가 지금 강연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5번 됐어요, 5번. 이번까지. 4, 5, 6, 7. 맞나요? 5, 6, 7, 8, 9. 네, 5번이에요. 아니, 지금
지금 아기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아기한테 그거는 아기한테 얻는 걸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시기를 정해놨어요, 우리가? 뭐, 이때는 이때는 학교를 들어가고, 이때는 돈을 벌고, 이때는 직장 들어가고, 이때는 결혼해야 된다라고. 뭐, 이걸 만들어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강요를 해요. 강요받아요. 이때는 이걸 해야 돼. 이때는 직장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결혼할 때 너도 결혼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을 듣는 개인은요, 굉장히 조급해요. 굉장히 답답해요, 막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안타깝죠? 네.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막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변에서는 걸어라! 걸어라!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다 보니 우리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가지고, 그냥 천천히 하면 될 걸 되게 급하게 해요. 빨리 성장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뭔가 해야 돼. 빨리. 뭘 빨리 하다가 달리기 빨리 달려가가지고 발 걸려 넘어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만큼 했는데 왜 빨리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왜 안 되냐고. 이러면서 열불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좀 더 기다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단계가 어디냐 이걸 체크해봐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 저도 약간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유튜브 시장이 진짜 영상 하나 올리면 굉장히 떡상하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으니까 내 영상도 하나 올리면 떡상했구나. 구독자 막 1000명 기본으로 10,000명 넘겠구나. 이러면서 했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6개월, 5개월 했는데 겨우 이제 300명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박수 쳐줘야 될 일이에요. 구독자 300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3개월 비슷한 시기에 1000명 찍었는데 나 뭐하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생각해보면은 저 사람만의 스파트가 있고 나만의 스파트가 있어요. 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지금 이만큼 해왔는데 왜 나는 안 돼 하면서 본인이 더 혹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너무 참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참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공황장애 와요.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뭔가 빨리 하려고 막 안간힘 쓰고 주변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주변 사람들 움직이는 속도에 같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스파트를 주체하지 못하고 조절을 하지 못해서 그리고 내가 그만큼 마음에 부담이 들고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공황장애가 와버리더라고요. 이건 저뿐만이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쟤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너무 빨리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이 느껴져서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거든요. 나를 좀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난 뭘 해도 안 되나 봐. 난 왜 이럴까? 이러면서 나를 너무나도 나를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나는 뭘 해도 안 돼. 아유, 이걸 해도 안 됐고 저걸 해도 안 되는데 요걸 한다고 이걸 되겠어.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이야. 이럴 바에 내가 왜 살지? 이러면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하시는 분들 종종 보잖아요, 우리. 나는 이만큼의 꿈을 꿨는데 나는
이걸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됐어. 나 이만큼 해왔는데 안 되더라. 이러면서 나 자신을 천장에다 맡기거나 물에다가 맡겨버리잖아. 물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들 종종 봤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되면 안 되겠, 내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그 힘들게 살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던지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너무나도 조급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돈 벌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번듯하게 일을 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번듯한 직장을 갖고 싶었는데, 어,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내 스파트대로 걸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 스포트를 걷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돼 하면서 나를 너무 급하게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마음 상태를 잘 점검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 마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그 마음의 동기를 체크하게 될 때에 어쩌면은 그 동기가 마음의 딱 중심부로 자리하게 되면은 내가 굳이 이 스포트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나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 모습을 볼 때에 지금 여기 내 할 일, 지금 여기 내가 원하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이것만큼 성공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지금 하고 있을 때. 그때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는 한 어쩌면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빛을 볼 날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생은 걸음마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모든 과정이 다 걸음마예요. 기어가고 있을 때에 이게 뭐지? 이렇게 막 하고 보행기 탈 때 이제 그제서야 조금 시야를 넓혀서 온갖 데를 쏘다녀보고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걸음마 연습할 때에 그때서야 우리의 인생은 홀로서기가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내 힘으로 두 발을 디딜 때 우리는 성공 가도에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기가 발을 걷는 그 시점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의 그 시점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지금. 예. 아기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기가 이렇게 똑같을 줄이야. 저도 놀랐어요. 아기가 기어가면서 두 발로 걷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도 이 일이 무엇인가 시작하면서 알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아무 일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워요. 아무 일 하지 않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스파트 맞춰서 걸어가시면은 언젠가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최종 목표를 도달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나의 부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서 언젠가 이뤄질 그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금 여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심한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흥미는 많은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건 좀 약간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좀 못 받고 좀 별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흥미도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별로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원초적인 답변을 드리면 그 얘기를 하는 새끼를 죽여버리고 싶죠. 이 말이 막 나오는데, 그렇죠.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늘 책을 봐요. 네. 이제 저도 자존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모임도 운영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영상을 찍어 나가고 있긴 한데 그 영상을 보고 싶거든 알아서 잘 찾아서 보시고 우리의 관심사는 바깥 세계에 있어요. 바깥 세계. 그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거거든요. 내가 나의 상황을 봤을 때에 나의 내 경제적 상황이나 내 인간관계적 상황, 내 사회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평가를 내리는 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자존감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정말 잔인한 게도 인간관계예요. 근데 이 인간관계라는 게 단순하게 사람이 맞냐 적냐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발 넓은 거 치면은 대통령님은 자존감이 높아야죠. 근데 이 인간관계적인 이 양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의 질은 내가 사람들과 정말 상호 교류를 잘하고 있느냐. 이게 1번. 그리고 2번. 그 상호 교류를 통해서 내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의해서 자존감이 좌우가 돼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 감정도 뒤따라가요. 당연한 얘기겠죠. 아니, 어느 누가 야, 너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은 갑자기 닥쳐. 이러진 않잖아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도 봤어요. 막 칭찬을 들을 때는 막 엄청 좋아. 이게 감정 곡선이 되게 업앤다운이 심한 친구인데, 칭찬을 엄청 할 때는, 칭찬 받을 때는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칭찬을 안 받고 누군가가 지적을 한다거나 비난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뒤에서 막 이렇게 이러고 우는 애들을 봤어요, 제가. 이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사람의 자존감이 좌지우지가 돼요.
인간관계에서 이 부정적인 피드백 저도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은 자존감이 건강하게 더 형성이 돼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때 자기 확신이 생겨가지고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하거든요. 그리고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모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그래요. 누군가가 비난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별로야. 하지 마. 아우, 야, 야, 야. 그 내 스타일 아니야. 옐로우 카드. 막 이러면서. 이런 걸 들으면은, 당연히 자존감이 안 좋아져요. 자존감이 갑자기 떨어지죠.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켜켜이 쌓아놓고 누적이 된다. 누적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크게 충격 먹을 정도로 들었을 때는 자존감이 한순간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설령 원하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돼요. 하다가 중간에 딱 끊어져요.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등산 얘기를 또 해볼게요. 등산을 해요. 이 한라산 정상 올라가요. 500m 올라왔어. 어떻게까지 500m 올라왔어요. 근데 막 500m 올라왔는데 막, 야, 너무 힘들어. 야, 너 얼마 남았냐? 뭐? 더 올라가야 돼. 야, 그만 가, 그만. 근데 그 그만 가 소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래. 막 내 친구 막, 그렇게 좋은 소리 하던 민식이 마저, 야,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냐? 그만 올라가자. 나 너무 힘들어. 어떤 느낌 들어요? 그만해야겠다. 그만해야지. 이래요? 정말 양반인데? 너무 선비 아니신가? 그만해야겠다. 그래, 내려가자. 이렇게 돼. 저 같았으면, 에이씨, 야, 내려가! 이랬을 것 같아요. 성질 날 것 같아, 막.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은, 일말에 이 감정이 팍 터져요. 뭐, 이 감정이 저처럼 뭐 분노의 감정으로 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속상한 감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향한 그 적대감이라고 하면 되고 약간 손절을 치겠죠. 당분간 너네는 나랑 거리 두기 이러면서. 당연히 포기하면서 내려가면서 뭔 다시 내가 니랑 산 오나마 하나 보자 이 나쁜 새끼 이러면서 막 하거나 나는 진짜 한라산 올라가고 싶었는데 한라산 왜 못 올라가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차라리 나라도 올라간다 그럴걸. 근데 나라도 올라간다 그러면 쟤네들 나 진짜 버릴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감정에도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행동에도 변화가 생겨요. 네. 아니 부정적인 피드백 하나 받았는데 뭐 행동에 변화가 생긴다고요? 에이 뻥치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은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결정장애가 생겨나는 거예요. 네. 결정장애 생기는 데는 뭐 이 사람이 결정력이 없는 애가 아니거든요. 결정을 했는데 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나는 오늘 부대찌개 먹고 싶어. 그러면은 야 부대찌개 어제 먹었잖아. 넌 또 뭐 부대찌개야. 그럼 김치찌개. 야 김치찌개 너 야 다른 거 없냐? 다른 거? 다른 거. 너 너무 투박해. 너 너무 상투적이야. 네가 그러니까 맨날 일을 하면은 매뉴얼대로 하니까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럼 네가 결정해. 난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결정장애가 와버려요. 그리고 눈치도 많이 봐요.
눈치도 많이 봐요. 어떠한 일을 할 때, 김치찌개 먹냐, 부대찌개 먹냐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뭐 다 계산하겠죠. 김치찌개를 먹으면은, 김치찌개 먹자 그러면은, 저 민식이가 또 욕을 할 것 같고, 부대찌개를 먹자 그러면 저 영미, 저 지집애는 매운 거 못 먹는다고 난리 칠 것 같고, 부대찌개 먹자고. 맞다. 영숙이 베지테리언이라고 또 부대찌개 싫어하잖아. 이렇게 되는. 계속 눈치만 봐요. 계속 눈치만 봐요. 그러면, 난 뭐 먹자고 얘기 못 하겠어. 쟤네들 먹는 대로 따라갈래. 그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눈치 보면서.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게. 이게 사람의 피드백이 솔직하게 중요해요. 저도 맨 처음에 강연했을 때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뭐라 생각했냐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너야. 너는 네 방식대로 해. 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밀고 왔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계속 저항받는 게 사람이거든요. 어느 일을 하다가 보면은 하는데 중간에 또 딴지 걸어요. 또 시비를 건단 말이야. 야, 이거 별로 아니냐? 야,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지마. 이렇게는. 그러다 보면은, 진짜 뭐 안 되긴 안 되나 보구나.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소리에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 매뉴얼이라는 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매뉴얼이 아니라 진짜 절대적인 진리의 매뉴얼이 돼버려요. 나는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럼 나는 포기. 빠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외부 사람들 소리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 소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은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은 저는 정말 가까운 사람, 내가 의존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답을 구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건 방법이 좀 있어요. 정말 나를 좀 어느 정도 알고 나의 그 뭔가 가치를 좀 이해해주는 그러한 사람 한 명 옆에 껴놓고, 그리고 좀 약간 옆에 한 놈은 얘는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 것 같다. 모든 정말 온갖 데이터를 다 갖고 와가지고 피곤하게 만들 것 같다 하는 애 한 명 껴가지고 똑같은 비율에 맞춰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좋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할 거고, 이쪽에서도, 야, 이걸 잘 따져봤는데, 야, 이거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아. 이거, 안 돼. 야,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여기서, 야, 그럼, 이러면 또 혼란스럽잖아요. 이렇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얘기를 자세히 듣다 보면은, 교집합이 생겨요. 어느 부분에서 교집합이 생기는데 그 교집합을 내가 나한테 주는 소리로 만들면 돼요. 네. 뭐 그렇다면 왕수디 씨는 뭐 어떻게 지금까지 이대로 이렇게 살고 계세요? 물어봤겠지만 저도 똑같은 방법 썼어요. 네. 전 한두 명으로 안 됐어요. 솔직히 전 되게 많았어요. 일단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봐주는 분이 한 5분 계셨고, 그리고 이제 너무 객관적으로 봐주는 5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서 좀 약간 오버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주는 것처럼 너무 감동이었어요. 막 이렇게 오버해 주시는 분. 이건 좀 걸러야 돼요. 이거는 걸르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야, 주제가 너무 투박해. 하고 아니면, 야, 이거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 또 겹치잖아. 딴 주제 해.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중간 가운데에서 뭔가 공통 분모가 생겨요. 교집합이 생겨요.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좋다 그러는데 여기서 너무 겹친다? 결론은 얘기를 하란 얘기네? 결론은 얘기를 하되, 이쪽을 좀 약간 수용을 해서 바꾸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돌려막기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여튼 뭐, 저는 이 내용을 그러면 내용을 얘기하지만, 정말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주제를 뽑아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면서 진행. 아니면, 나는 양옆에 사람들 껴있는 거 피곤해 그러면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여기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는 뭐, 회장님 위치급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좀, 직장인이다. 그럼 나보다 조금 회사를 조금 오래 다니신, 직장 상사. 꼰대는 만나지 말고, 꼰대는 만나지 말고, 저분은 정말, 직장 상사님이신데 너무 존경스러워. 이런 소리가 나오는 정도. 그분의 언행 심사를 봤을 때 저분은 너무 온화하시다. 직장 상사인데 너무 온화하다 싶으신 분들, 그분께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럼 그분이 뭐 말을 해주겠죠. 뭐. 내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자네 생각대로 하는 게 요즘 시대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회사 시스템이 너무 구닥다리여가지고 자네 생각대로는 하긴 좀 힘들 걸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이해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거나 하되 중간에서 내가 어떻게 뭔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그렇게 수정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에 의해서 상황이 좌우되는 건 맞아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걸릴 건 걸르고 캐치할 건 무엇인지 그 가운데에서 교집합은 무엇인지를 잘 찾는다면은 오히려 그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일말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디입니다. 이번 3월은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3월일 것 같아요. 뭐 수디 컴퍼니가 오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의 롤모델인 김창옥 강사님을 배웠다는 거, 이거는 정말 저의 2023년을 들어서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이자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창옥 강사님을 뵌 거는 이제 이태원 쇼룸에서 뵙게 되었어요. 김창옥 강사님이 쇼룸을 오픈하셨는데 제가 신청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한 30분 동안 한 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분이 김창옥 강사가 맞나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눈을 씻고 봐도 제 눈앞에 김창옥 강사님이 계셨던 게 꿈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김창옥 강사님이 저를 알고 계신다는 거가 제일 놀랐어요. 뭐 제 존재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제가 김창옥 강사님의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댓글을 막 열심히 잘 달고 그랬기 때문에 내 존재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 이놈의 새끼 뭐 하는 새끼일까 이러는 마음으로 보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 놀랬던 거는 제 영상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놀랬습니다. 예. 종종 제 영상을 보신다 그러길래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누군 줄 알겠네, 왕수디, 내 영상
종종 보고 있어요. 응원해요.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바짝 얼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를 자랑하려고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올리는데 아이씨 이것도 자랑하려고 이거 영상 찍었네 이러실 것 같은데 예, 이거 이러려고 올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러려고 올린 거 아닙니다. 이제 대화를 좀 나눴어요. 한 5분, 10분, 한 15분 정도 대화 나누면서 이제 강사님을 뵌 게 한 15년, 12년, 13년 전이에요. 그 13년 전에 이제 강사님을 배웠던 이야기, 이제 광주 어디 교회 수련회에서 이제 강사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2층에서 제가 이렇게 손 흔들고 있는데 강사님이 지나가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벌써 1, 2년 전 같은데 벌써 12년, 13년이 됐네요. 이러면서 강사님도 놀래시고, 그리고 이제 나이를 이제 어느 정도 유출을 하셨으니까 강사님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심리 상담사를 한 2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일도 겪었고 마음도 좀 부담되고 너무 힘들고 업무적으로도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 개인적으로 너무 지쳐서 이 상담사 준비는 이제 포기하고 지금은 이제 강연을 하고 그 강연을 통해서 유튜브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무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작게나마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이랬더니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잘하고 있어요. 배운 거 안 써먹으면 아깝잖아, 그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뒤에 한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게 왕수디 씨 작게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작게라는 말을 하실 때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작게라는 말이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저는 미완성 상태에서도 미완성 상태로 시작을 해라. 미완성 상태로 시작을 해라.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못 했었어요. 어떠한 일을 시작하려면은 완전히 완성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뭐 완벽하고 조금 일을 진행하는데 앞으로가 더 수월하지 않아? 이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어떠한 일을 시작하려면은 단계가 있다. 계획하고 이 계획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이 준비 단계에서 수정 보완해야 할 단계가 있고 이게 OK가 될 때에 비로소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을 늘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는 뭔가 설렌다는 마음보다는 굉장한 긴장과 불안을 끌어안고 진행을 해야 했던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려면 완벽해야 돼 라는 이 전제가 깔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도 온갖 신경을 쓰고 이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것들에서 강박이 생겨버리고 집착이 되고 그리고 이 수정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막 하나라도 생기면은 거기에서 그 하나에 집착을 해서 이 한 가지에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 하나에 계속 매달려서 시간을 뭐 하루건 이틀이건 일주일이건 뭐 한 달이건 간에
계속 날리는 거예요. 시작하는 날짜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미루다가 제 날짜에 시작을 못한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늘 불안하고 긴장하고 있었던 그러한 강박들이 너무나도 저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게 시작하라는 말을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솔직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와 뭐 비슷한 성향을 갖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분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정 보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해봤는데 뭘 해도 다 계산해도 자기가 원하는 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시작을 막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뭘까? 왜 우리는 시작을 잘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강사님의 대화에서 들은 내용을 좀 끌어와서 얘기를 한다면은, 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더라도 조금 거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창하게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일이 잘 보이는 일이 되게 하려고, 남들에게 잘 보이는 일로 인정을 받으려고 조금 거창하게 준비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연장에서 이 일을 내가 선택했으니 이 일을 잘 해야 돼 라는 그런 강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죠. 뭐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뭐 이거를 시작하려면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걸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쫙 적어놔요. 뭐 생각을 해놓는다거나, 그게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뭐 더 심한 분들은 50개가 되든지 간에 막 적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현실을 좀 따져봐야죠. 현실을 따져봐라 그러니까 너무 그 직관적인 멘트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좀 따져봐서 할 수 없는 거는 이렇게 좀 같이 쳐내서 일정 부분은 갖고 와가지고 조금 줄여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실행 단계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다 적어놓고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냥 약간 무조건 잘 해야 돼, 이렇게 나와야 해,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50개의 계획들을 다 그 준비 단계까지 끌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이렇게 쫙 됐는데 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라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집중을 하는 거야. 막 이게 되게 막 온갖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직히 이것 말고 이 이후에도 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에 그 한 가지 안 되는 거에만 계속 얽매여 가지고 계속 거기에 제가 겉돌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한 일들이 뭐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있었어요. 뭐 우리 왕수디 TV 정규 강연 때도 뭐 이게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제가 계속 그 예약 사이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라도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강연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그 얘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떡하나 거기에 매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집착을 하다 보니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게 안 되는 거 한 가지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 집착하는 게 거기에만 얽매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나 여기에 계속 얽매이니까 다음으로 뭐에 자꾸 눈이 돌아가냐, 뭘 집착하게 되냐면은 제가 구독자 수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동영상 조회수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독자 수는 몇 명이나, 아니 엊그제는 2명이 늘었는데 왜 또 1명 빠지는 거냐,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 또 1명 빠지네, 또 1명 빠지네, 그러면서 5일 내내 1명씩 빠지네, 이거 들어왔다 싶으면 또 빠지네, 이러면서 계속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수를 보면서 지난주에 조회수는 200 나왔는데 이 조회수는 왜 200도 안 나오냐 이러면서 막 거기에 막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사건 원점으로 돌아가서 강연에 사람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집착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여기에 막 휘둘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버려야 할 타이밍이 있는데 이 버릴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아니 버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여기에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고, 잘한다고? 이거 지금 잘하는 거라고 넌 생각을 하니? 이러면서 내 내면에 그 소리를 자꾸 넣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지게차가 정겹게 지나가네요. 하여튼 그래요. 이 하나의 일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집착해서 해결이 안 나면은 다음 단계를 가지 않고 그냥 포기를 해요. 그리고 너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가 이 정도의 능력치밖에 못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나 스스로에게 계속 그러한 소리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말이 내 내면에 부담감을 더 심어주는 것 같아요. 보찜 하나 들고 가도 될 거를, 보찜 하나 들고 돌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돌다리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 보찜을 들고 돌다리를 건너는 순간 내가 이 보찜을 버릴까봐, 아니면은 내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 보찜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 떨굴까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포기를 하는 거죠. 돌다리를 안 건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어느 시점에 와서 새로운 보따리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보따리가 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보다 2개가 더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거 들고 또 돌다리 앞을 나가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뭔가 우리 사람들이 잘하려는 그러한 강박이나 좀 뭔가 일을 크게 하려는 그러한 게 있다 보면은 오히려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일 같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내가 결정한 거라지만 이렇게 막 판을 벌리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에게 자꾸 부담감을 주고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이러한 게 우리의 시작을 조금 막는 일이 되지 않을까. 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가서는 나를 더 부담스럽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한 게 전혀 즐겁지가 않겠죠. 내가 좋아서 한 일이고 내가 결정해서 한 일인데 뭔가 기대되는 마음, 설레는 마음보다는 뭔가 두려움이 든다거나 떨리는 마음이 든다거나 강박이 든다거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알게 모르게 이 뭔가 일을 크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 라는 그러한 게 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창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작게 작게 시작해라 라는 말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시작 앞에서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을 갖고 싶거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을 만큼 너가 하고 싶은 것만큼, 그리고 아무런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준비는 시작하고 나서도 조금씩 채워나가면 되니 너무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새로운 시작 앞에서 어떠한 마음에 부담을 갖고 계신다거나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께 작게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크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크게 하겠다, 잘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 때문에 사소한 거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착을 버리려면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힘을 내라, 그 속도를 내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저 역시도 뭐 강연을 하고 매월 빛비추다 강연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또 수디 컴퍼니를 운영하면서 저 역시도 뭔가 크게 벌려놓은 것들이 많아요. 솔직히 빛비추다 강연 구독자가 이제 370명대인데 솔직히 37명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 큰 공간 빌려가지고 뭐 400명, 500명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빛비추다 강연에 대해서 크게 마음 아예 놓을게요 이게 아니라 저의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한두 명 빠지는 거, 구독자 숫자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제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거기에 계속 얽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 뭐 유튜브 구독자 숫자를 아예 안 본다거나 조회수를 안 본다거나 뭐 이런 거에 조금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수디가 진짜 신경 쓰나 안 쓰나 한번 시험해보면서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숫자, 이 구독자에 대한 취소했다, 그 한 명 늘었다 줄었다에 제가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요즘 들어서 이 아침에 눈을 뜨면 차라리 제가 뭐 하냐면은 모바일로 게임을 해요. 그냥 아침 루틴을 바꿔버렸습니다. 눈 떠가지고 유튜브 구독자 숫자 확인 안 하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게임 한 10분 15분 좀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제 활동을 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지금 다져가는 중이에요. 뭐 뿐만 아니라 우리 스틱컴퍼니 활동도 뭐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시작인 단계고 이제 막 알려지어가는 단계니까 사람이 많이 안 온다는 거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그것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찾아오면 감사하고 안 찾아오면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에 감사, 이러한 마음으로 조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비추다 정규 강연은 아예 앞으로는 일단 강연은 안내해 드리지만 강연에 손님이 오시면은 감사, 안 오면은 물론 취소가 될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새로운 뭐 배경으로 뭐 강연한다고 뭐 늘 공간 안에만 갇혀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날도 따뜻해졌으니 이제 비비추다 강연이 앞으로 사람이 많게 오든 적게 오든 거기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뭐 강연이 정상대로 진행되든 진행되지 않든지 간에 거기에서 저 스스로를 한심하고 모질이 같은 놈이라고 욕하지 않고 그 상황을 조금 받아들여서 또 새로운 방법, 여러분과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러한 기회를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쯤이면 아마 4월 강연 광고가 나갈 텐데 사람 많이 안 모시기로 했어요. 11명인데 11명도 솔직히 크긴 한데 11명 가운데서 한 분이라도 오셔도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의 그 눈높이를 조금씩 낮춰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애먹는 줄 아시죠? 저도 사람이에요. 예,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잘 해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셨거나 또 시작을 앞두신 분들,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 할까 말까 고민하신다거나 또 사소한 부분에 신경이 쓰여서 여러 번 시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생각할 때가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런 강박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일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살아갈 여러분, 온전히 시작할 여러분, 그 시작의 도전의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기 이전에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 하는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에 그 공감이 생겨날 때에 우리는 다른 관계에 뭐 굳이 막 이렇게 삐집고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 관계에서 나와서 당분간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접촉은 최대한 피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 그 공허함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공허함은 어느 정도에 있는지, 또는 그 공허함의 털을 내가 어느 정도 깊게 팠는지, 내가 만약에 그 공허함의 깊이가 너무 깊다, 내가